자, 오늘 이 영화가 봉우리 이 영화 봤습니까? 봤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야, 이거 끝까지 보기 어려웠을 텐데 보고 왔어요? 아 근데 그 네. 어디에 있어요? 그 이 영화가? 왓챠에 왓챠에 있고요. 있습니다. 네이버 시리즈 온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구입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오늘의 영화는 정복자 펠레. 이 축구 선수 펠레가 아닙니다. 네. 네, 정복자 펠레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감독이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굉장히 다작을 하시는 분인데 아 그래요?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정복자 펠레에서 정점을 찍고요. 그다음부터 쭉 내려오는. 보니까 정복자 펠레는 상도 막 몇 개 받으셨던데. 네. 아니요, 상을 실제로 받은 상을 다 합치면 수십 개입니다. 네. 아. 큰 상을 따졌을 때 깐느의 황금사자상, 네. 뭐 그다음에 주연상 뭐 이렇게 하고 음. 큰 상만 받은 게 이제 오스카, 그러니까 아카데미로 넘어와서 외국어 영화상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개가 맨날 뜨는데 네. 실제로는 밑에 아역, 주연상, 무슨 조연상, 작품상, 촬영상 쫙 합치면 수십 개죠. 거의 기생충만큼 받았을 거예요. 이 정복자 펠레 하나로. 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영화가 뭐 저는 이제 이때 나중에 이제 저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7살이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도 시네필에게는 거의 필수 코스인데. 아 그래요? 네. 이거랑 몇 개 더 있어. 뭐 전함 포텐킨 이런 영화들 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겁나 졸려요. 정말 안 졸리게 만든 영화 이 네. 양반 치고는. 네. 다른 영화들은 저는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틀어놓고 잠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이제 좀 약간 함정에 있는 것이 당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아 이거 그게 없다 보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정거봉에서 했던 미디어 정거장에서 했던 영화 중에 이 영화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해하는데 좀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이 안에 전환 포테킨 저는 네 번 졸았어요. 4번 졸았어요. 아주 양호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한 번 거예요. 자고 안 일어났는데. 안 본 거잖아. 안 본 거지. 이게 확실히 요즘에는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 친구들에게 고전 영화 틀어주면 거의 100%못 견딥니다. 그럼 배경 설명을 하고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배경 설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예. 당시 이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예. 요 얘기를 조금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스웨덴은 춥습니다. 농지가 춥죠. 부족하죠. 그렇죠. 아, 춥죠. 그러면 어업이 발전했겠지, 바다 옆이니까. 네. 그러나 어업이라는 건 지금에 와서 원양 어선이 있고 멀리 나가서 잡는 거지. 네.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든 배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해밖에 이게- 못 나갔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시대병 이 영화의 시대병이 1800 엄청 예, 옛날이구나. 66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어쩐지 기억이 되는데. 약간 그 막 중세적인 분위기도 예.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웨덴에서 남쪽으로 이민이 시작되죠. 네. 이주 노동자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인공들이 내려온 곳은 그 밑에 바로 있는 덴마크로 내려오죠. 덴마크. 바다를 살짝 건너가고 덴마크인데 덴마크까지도 오지도 못하죠. 그 1866년 뭐 그때 무렵에 조그마한 배로 올 수 있는 거리라고는 그러니까. 그냥 덴마크 중간에 있는 섬, 네. 덴마크 영토인데 덴마크 본토로 못 가 있는 그 섬까지만 와서 근데 이제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부인은 일찍 죽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일찍 네. 죽었고 사별한 이제 남편과 네. 이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남자가 네. 그게 이제 막스 폰 쉐도우 막스 폰 시도. 그 유명한 배우 네. 전설의 몰랐어요. 전설의 배우입니다. 네. 막스 폰 쉐도우가 그 연기를 하죠.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엑소시스트. 아 그래요? 엑소시스트의 그 나이든 신부님으로 등장하셨는데 아 그분이구나. 수많은 명작 영화에 등장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영화에 엄청난 씬 스틸러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세상에 낙이 없는 그러나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그 어린 아들 때문에 네. 목숨을 이어가야만 하는 그 역할을 맡아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덴마크에 가면 뭐 일자리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없어. 예, 일자리 구하러 이제 사람을 찾으러 온 인부 네. 찾으러 온 사람들이 네. 다 외면하는 거죠. 일단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고 꾸부정한 아이는 너무 어렸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온 농장 집사가 네. 이 둘을 발견했는데 꾀를 내죠. 음. 둘을 묶어서 사버리면 싸게 살 수 있겠다. 아하.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근데 묶으면은 데려는 갈게. 번들로. 아, 네. 그래서 1+1으로 이제 싸게 데려갑니다. 음. 그게 이제 농노죠, 사실 농노. 그러니까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남자 꼬마의 이름이 원작에서도 펠레. 네. 그 주인공을 맡았던 소년의 실제 이름도 펠레입니다. 아이 배우의 이름도 펠레였습니다. 네. 그리고 펠레와 펠레 아버지 막스 폰 쉐데우의 농장 생활이 시작되는데 네. 뭐
이주 노동자인데다가 네. 남의 나라 노동자 그거 아무런 끝발 없는 노동자 얼마나 기술도 소수자야. 없는 노동자니까 네.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심지어 말도 못해. 그리고 이 나라 말도 못해. 노예더라고. 노예. 말도 서툴러. 네. 진짜. 그러니까 정말 거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청어. 그때 그 북해는 청어가 되게 많이 잡힙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청어철이 되면은 막 포장마차에서도 길에서도 막 먹는데 네. 청어 썩은 거에다가 그냥 딱딱한 빵이나 조금 주거나 네. 그냥 국물인지 물인지 모르는 네, 그냥 그냥, 수프 예. 그런 거나 주거나. 그거는 그냥 약간 새어나온 물인 것 같아. 스프가 넣고 끓인 게 아니라 그냥 담아놓으면 새어나온 물. 북유럽은 잘 끓인 스프도 멀겋거든요. 근데 그냥 네. 마구주는 스프는 얼마나 멀겋겠어. 아우 막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막. 네. 그래 그런 스프를 주면서 하는데 음. 거기에 이제 인간 군상이 쫙 네. 펼쳐지는데 네. 같은 농로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많아요. 예, 예. 농장이 크다 그러면서 보니까. 근데 이제 꼬마의 꿈은 음. 일 안 하고 노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은 없어요. 그 어린애가.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노동이 시작되니까. 음. 그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야, 미국이란 나라에는 말이야 돼지고기에 건포도를 넣어서 먹는데. 근데 건포도 하나를 먹어본 경험이 엄청난 음. 예.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말이야. 그러면 애들은 일 안 해도 돼요? 놀아. 나라가 거기 발전해서 위스키가 물보다 싸대. 어? 엄청 독하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죠. 당시 근데 미국이 좀 술이 싸기는 했어요. 미국이 네. 막 만들어 쌌죠. 법원 같은 거 이제 옥수수 남는 걸로 막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들은 거기서 농노 생활을 하다가 노예처럼 일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그 괜찮은 농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가끔 들이받죠. 십장한테 매니저한테 들이받고 네. 하다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이것밖에 음식이 안 나오냐 막 떼도 따지고. 써갖고 네. 그러다가 사고로 이제 대들다가 사고로 머리를 다쳐갖고 백치가 되죠. 네,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그 바보가 되기 직전에 이 꼬마와 나눈 얘기가 있어요. 난 아메리카로 맞아요. 갈 거야. 아메리카로 갈 돈을 모으고 있어. 뭐 얼마만 더 하면 돈을 다 모아서 아메리카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어. 근데 좀 복잡해요. 아메리카로 가는 게.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덴마크의 섬으로 왔죠. 덴마크 섬에서 덴마크 본토로 가야죠. 네. 덴마크 본토에서 스코틀랜드에 그 쿠키 뭐이라고 하는 코크라고 하는 섬이 항구가 있어요. 예, 예. 거기가 아메리카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곳이에요. 아 그럼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배를 타야 돼요. 직항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직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배를 직항하는 게 아니라 코크와 예. 코크가 있는 그 지역의 어느 항구에 가서 아메리카로 출발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일단 덴마크로 가야 되고 덴마크에서 또 돈을 모아서 영국 코크까지 가야 되고 아하. 영국 코크에서 또 돈을 모아 가지고 아메리카 가는 배에 탑승권을 사야 되는 건데 사실 불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이 불가능하죠. 사람이 현실을 몰랐을 거야. 그렇지. 네. 이 사람도 몰랐지. 대충 덴마크까지만 일단 나가면 본토로 나가면 어떻게든 뭐 불러서라도 가지 그치.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이 사람도 전형적으로 거길 벗어나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예, 주워 섬겨 가지고 이제 자기 꿈을 만든 거죠. 심지어는 미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중국, 호주 얘기도 해요. 네. 저들고 예. 다 얘기하는 나오는 거예요. 거지. 누워서 할 얘기도 없고 밤 늦게까지 애 데리고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얘는 그래서 미국 가는 게 꿈이죠. 그러니까 네.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 친구한테. 근데 우연히 부부간에 엄청난 불화가 있었어요. 그 농장 주인 부부간에. 네. 여기에 이 꼬마가 끼어들고 아버지가 다른 과부하고 재혼하고 싶어해요 하는 얘기 네. 그것 때문에 농장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과부의 놀리죠. 이제 어떤 뻐꾸기 둥지에 들어간 새알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막 서러운 얘기를 하니까 너 지난번에 내가 크게 다쳤을 때 도와줬지. 너 늘 나한테 말벗이 되어줬지. 정말 고마운 아이인데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동정하고 또 힘을 실어주죠. 그래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매니저가. 그 어린 나이에 네. 네. 엄청난 수직 그렇죠. 상승. 수직 상승이죠. 아버지는 이제 팔짝 폈어. 야 농장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매니저. 농장 매니저의 아버지야. 그렇지. 예, 대원군이지. 대원. 이 정도면 섭정을 해도 돼. 그렇지.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과부인 줄 알았던 그 여성의 네.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이 돌아와요. 돌아와요. 예, 재혼은 물 건너 갔어요. 야 그때 그 막스 폰 시도의 그 표정이 얼굴, 연기. 보는데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라. 야 그러면서 저놈 명 길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시리에 빠진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옆에서 돌봐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나 네. 펠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정복자거든요. 예. 나는 음. 그 미치광이 백치가 되어버린 그 우리 형하고 그 형하고 농장의 했던 형하고 약속을. 얘기를 했다. 음. 미국에 가는 걸로 함께 가는 걸로 약속했다. 그 사람은 이미 정신병자가 돼버렸지만 나는 가겠다. 그러려면은 나는 아버지를 여기다 놔두고 가야 된다. 같이 가겠냐? 예. 같이 가야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혼자서 짐을 메고 음. 떠나는 장면으로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얽힌 얘기를 이제 곁가지로 너무 네. 심심하니까 곁가지로 와서 하면 그때 스웨덴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은 전부 다 해서 스코틀랜드로 그렇게 해서 건너갑니다. 예. 아일랜드의 코크 항구로 가든지 아일랜드 코크까지 못 간 사람들은 일단 스코틀랜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일랜드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정착을 하든지. 스코틀랜드에 정착하든지. 근데 정착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남의 땅에 왔는데 물 없는 곳에서 있을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아니면 농장으로 가서 노예가 되든지. 그래서 개울가 갈대가 우거진 농장에 물가에 모여 살죠. 네. 갈대를 갖다가 그쪽 나라 말로 네. 스테르라고 합니다. 스테르. 스페르? 예. 어. 벅스는 개울이에요. 예, 예. 개울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벅에다 S를 붙이면 네. 스테르 벅스. 네. 이게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입니다. 아. 스타벅스를 별다방. 별다방. 별다방이라고 별다방. 그러죠. 예. 별다방이라고 하시는데 별다방의 뜻이 아니고 네. 스테르벅스라고 하는 아. 강가 갈대밭 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스웨덴 이주민들을 가리키는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비하적인 그런 발언 거야. 이름이에요. 아, 저는 모비딕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커지는 거죠.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배를 타고 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네.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포경선을 타요. 이게 또 모비딕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기 잡다 왔으니까. 아. 그 대개는 포경선을 타고 포경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위험하지만 돈은 좀 주니까. 예, 위험할수록 원래 돈을 많이 주니까요. 근데 네. 한 인간이 네. 소설을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 네. 선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진짜 고래 잡는 배를 타요. 그래서 거기서 메모를 해가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쫙 얘기를 들어가지고 딱 써서 쓴 책이 모비딕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100에 하면 딱만. 네. 우리는 모비딕 하면 아주 네. 짧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입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문제는 그 등장인물을 스웨덴어로 이름을 다 붙여야 되는데 아, 너무 피곤해.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건 아는 건 다. 그 모비딕의 네. 스테어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판장, 낚시, 커피를 좋아하는 갑판장. 네네네, 진짜 맞아요. 스웨덴 사람이네. 커피를 좋아하는 스웨덴 출신의 갑판장 이름이 거기에서 스테어박스로 정해집니다. 근데 그걸 그 문장이 국어책에 실려요. 네. 필독서예요. 음.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게 잘 썼기 때문에 네네. 장편 소설이지만 거기에 갑판장 커피를 좋아하는 스테르박스가 늘 등장을 하죠. 네. 근데 국어 교사였던 한 인간이 네. 나중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을 네. 차리게 되는데 네. 아. 이게 참- 가게 이름을 뭐로 정할까? 스테르박스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스테르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힌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스웨덴어. 스테르박스, 네. 스테르박스 이렇게 되는 네. 건데. 자, 근데 커피숍 이름을 뭘로 정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국어 교사라 늘 그걸 가르쳤으니까 내가 늘 가르치던 모비딕의 그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하던 갑판장. 어우, 스테르박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이렇게 돼갖고 아. 스타벅스가 되는 거죠. 아. 그 스웨덴에서부터의 그 이민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고 미국까지 오는 겁니다. 와, 스타벅스가 이 스웨덴 이주 노동자 얘기에서 오네. 그러고 보면 참 미국은 말이야. 웃기는 야, 진짜 약간 이민자의 나라야, 진짜. 약간 진짜 온갖 세상의 모든 네. 나무위키 같은 나라야 진짜. 아니, 진짜 실제로 그렇죠. 이민자의 나라는 게 근데- 정체성이에요. 근데 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네. 문제는 음. 영화평을 쭉 읽다 보면 네. 다 그 꼬마가 미국에 간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꿈이 미국 가는 거였고 네네. 미국에 간다는 약속을 했기 이게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간다는 얘기로 끝나니까. 9살, 10살짜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로를 따라 가는 데마다 돈을 모아서 미국 가는 배표를 끊어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다? 불가능하거든요. 네, 갈 때마다 부자 지갑을 한 개씩 주워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책은 본래
안데르센 닉스오라고 하는 원작자가 쓴 소설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4권짜리 소설입니다. 아 이것도 대화 소설입니까? 엄청난 대화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의 토지하고 태백산맥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와우. 덴마크에서는 필독서입니다. 오. 아 스웨덴이 아니라 덴마크 소설이군요. 이 영화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합작 영화고 예. 이 소설가는 덴마크에 있다가 나중에는 동독으로 가서 아마 주로 집필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유명한 소설가인데 네. 이 소설가가 1, 2, 3, 4권을 썼는데 이게 영화는 딱 1권입니다. 1권. 1권에 해당하는 1권에 내용만? 해당되는 어린아이 시절의 이야기. 네. 얘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가서 거기에서 벽돌공이 됩니다. 벽돌을 찍는데 어릴 때도 지질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코펜하겐에 와서 청소년이 됐고 청년이 됐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뭔가 그렇지. 내가 꿈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려고 했는데 꿈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꿈이 돼 버렸어. 아. 오늘 무사히 빵을 구하면 그게 꿈이 그렇지. 이루어진 거죠. 네. 이건 아니지. 아. 네. 근데 자기에게 그 큰 영감을 줬던 그 형, 대들다가 결국 머리를 다쳐갖고 쓰러진 그 형을 생각하면서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열악한 처지와 차별을 갖다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뭔가 연대. 노동운동, 투쟁, 연대. 예, 노동운동, 머리띠를 메고 노동운동을 벌이죠. 아, 이게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9세기 말이면 그렇지. 공산주의 같은 낭만주의가 그렇죠. 터져나오면서 노동운동이 그때 좌파 근대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이 서서히 붐이 막 이게 올라올 때거든요. 1866년 소설인데 대충 이 꼬마가 그때쯤을 살았다고 치면 네. 이제 좌파의 이제 물결이 유럽을 서서히 이제 스멀스멀 이제 피어오르던 그때. 아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최근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그 빠친코라는 빠친코. 드라마 아시죠? 네. 여기 주인공도 비슷합니다. 아, 그렇지. 예. 저쪽으로 건너가서 타국으로 넘어가서 먹고 살다 보는데 일하는 게 너무 빡세니까 노동운전에 투신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총련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 조총련하고 연결이.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결국 감옥에 가요. 네. 아. 똑같네. 아. 감옥에 갔다 나와 가지고 네. 좌파 정치에 조총련 같은 좌파 정치 정치. 세력으로 들어가죠. 네. 빠지고 애플 TV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1부, 2부, 3부, 4부 감옥에서 나와서 큰바위 얼굴이 되는 것까지 네. 큰바위 얼굴이요? 노동운동의 큰바위 얼굴이 아, 제 되는 별명인데 것까지. 그거는. 네. 제 별명이에요. 큰바위 얼굴. 아, 좀 크다. 약간 거물이 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렇지. 존경받는 노조 운동, 노조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가 1부, 2부, 3부, 4부입니다. 와 어떻게 보면 미국은 못 갔어도 네. 나름 꿈을 이뤘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그 형이 못 이룬 꿈, 그 아저씨가 못 이룬 꿈을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인물이 되는 걸로 이 소설이 끝나는데 네. 원작자의 자기 체험담이 거기에 상당히 녹아 있죠. 아, 그러면 이 소설 맨 끝에는 보통 이제 이런 대하 소설은 보통 주인공의 죽음이나 뭐 이런 걸로 끝이 나지 쉽지 않습니까? 않을걸요? 근데 아. 문제는 영화도 안 만들어졌지만 네. 책도 번역돼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 알 수가 없지. 얼마 전에 마지막 소식은 그 1, 2, 3, 4권의 엄청난 대하 소설을 한 권의 영화로 만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상의했던 각색자가 4명인가 있었는데 네. 빌 어거스트 감독도 각색에 네. 참여했습니다. 그 아마도 좀 복잡한 이름이어서 잘 기억인데 그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자 출신이었는데 네. 권투 선수도 했고 오.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뱅이 노릇도 하셨던 어머. 그리고 미넨에서 그 올림픽 테러 사건 있을 때 직접 예. 취재를 했던 기자인데 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3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게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들은 소식이고 아이고 어렵겠네요. 아직도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7권만 번역돼 나왔고요. 아. 정복자 펠레는 영화도 소설도 7권만 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작의 분위기랑 이 영화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네. 수능 시험을 보면 항상 국어 지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국어 시험 지문에. 그 덴마크에서는 네, 이 그 소설이 정도로?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엄청난 대하 소설이고 네. 그 북유럽의 역사와 심리와 풍광, 경치 또는 자연 산물에 대한 이야기, 바다 이야기 이 모든 게 어우러져 갖고 꼼꼼하게 써내려간 정말 멋있는. 야, 아니 이게 예. 끝얘기까지 원작의 끝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를 좀 더 만들어주지. 그렇지. 그 4권을 어떻게 해서 영화를 만들까냐를 협의하는 그 과정조차 너무 힘들었던 야 거예요. 그래요. 근데 결국 아쉽다. 7권만 갖고 하자.
일권을 압축하는데도 너무 힘들었다는 네. 거죠. 제가 봤을 이게 때 이거는 후대에서 좀 해줄만 하지 않나? 근데 시리즈로 만들어야 될 그렇죠. 느낌이에요. 대하 시리즈로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으면 한 이게 70부작, 70부작 나오죠. 나옵니다. 철룡 네. 8부 뭐 이렇게 중국 같으면 이제 비급을 한 권 이제 또 발견을 그렇지, 하고 막 그렇지. 이제 운명의 여자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70부작 정도로 만들어도 될 만한 엄청난 대하 소설인데 네. 거기에서 물론 로맨스도 나오고 음. 그 로맨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도움이 없었으면 좌절했을 건데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동료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뭐 이렇게 야, 근데 과정과- 이거는 마치 이제 이 영화만 보면은 마치 이 아이가 온갖 좌절을 겪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아버지를 저버리고 저버린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알아서 도태된다는 사실 표현이 더 아버지가 맞는 것 마음을 같긴 먹죠. 한데. 예. 기다리고 있으마. 네. 기다리고 집 한 채 있으마. 사놓게. 사실상 그냥 아, 그렇지 그 말. 네. 우린 다시 집 못 마련할게. 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아버지를 뿌리치고 이제 길을 나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저는 딱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스타워즈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하. 거기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정말 이름 없는 부족에 있던 애인데 콰이곤 진이 찾아와가지고 너에게는 포스의 균형을 맞출 재능이 있구나. 나와 함께 떠나자고 같이 떠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처음에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왔을 때는 야 이거 시작하는 장면이 대부랑 근데 비슷하다. 악착같이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자기와 친했던 그 형과 같은 아저씨 같은 그 사람의 불행, 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심어줬던 아메리칸 드림도 네. 있지만 자기 제일 친했던 친구 맨 처음에 네. 만난 친구 루드. 약간 네. 들떨어지네. 루드 약간 덜 떨어지고 너는 뭐 할 거야? 나는 광대가 될 거야. 광대 네. 배우가 될 거야. 뭐 이런 네.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비굴하게라도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래. 네. 나 그 동전 주면 안 돼? 아. 못 줘. 그럼 내가 대신 100대 맞을게. 100대 맞을게. 네, 설마 10대쯤 때리겠지. 근데 100대 진짜 다 때려. 때려. 네. 왜냐하면 음. 짓눌렸던 그 꼬마의 네. 막 울분 같은 게 울분을 있지. 또 다른 꼬마한테 쏟아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인간 진짜 군상들, 취미가 많아요, 영화가. 인간 네. 군상들이 다 그려지죠 그 영화에. 그 이 아이가 이제 정복자라는 이름을 타이틀에서 왜 받게 되었느냐라고 그- 한다면 그 아저씨가 에릭. 우리 에릭. 예. 정복하러 가자라고 정복하는 그래요. 네. 에릭 바다를 하는 건너.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폭력에 당하다가 나중엔 그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결국엔 처음에는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제 다음 스텝은 내가 정복하러 떠나겠다. 근데 그걸 왜 각성하느냐면 어느 날 축제하는데 갔는데 네. 자기 친구가 네. 그 비굴하기만 하고 네. 우습게 알던 바보 친구가 같던 애가. 진짜 광대가 됐어. 꿈을 네. 이룬 거예요. 그 예. 배우 노릇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기 차례. 나도 네. 해야지 이제. 자기 차례. 쟤도 하는데 루드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1편에서는 영화에서만 그린 그 1편 안에서는 거엽다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로서 농장주에게 막 폭행을 핍박당하고. 당하고 핍박당하다가 내가 정복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지배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그 루드도 때리지만 루드 때리는 장면에서도 그런 게 약간 표출되지만 네. 이렇게 놀리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보복을 해요. 그렇죠. 폭행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폭력성의 노출이 약간 정복자라는 꿈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소설 4편까지 다 보면 사실은 루드를 보면서 각성을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가 코펜하겐에 가서는 영화에선 그려지지 않지만 실제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운동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나는 정복자가 되겠는데 네. 누굴 정복할 거야? 나보다 못난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부조리한 세상을 정복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죠. 정복자. 4편까지 다 가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메시지가 4편까지 완성이 가야 되는 되는 거거든. 거야. 근데 가야 되는 주인집 그 사장님 아줌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음.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음. 쳐들어온 새를 쪼아내는 그런 새가 좋아. 네. 정말 배고프게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새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 아저씨, 아주머니, 친구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버지도 아이고 참 소심하고 참 비루 어근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아들에게만큼은 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할게. 네. 내가 포기하고 너를 밀어.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느낌도 좀 네.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생일 선물이 칼이라는 점도.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네. 1편 안에서는 아직 연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네. 그 펠레를 좀 그려준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어이구 저 사람 영화를 이렇게 열심히 다 떨딸딸 외우는데 영화관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5번을 갔습니다. 5번을 본 진짜 거예요. 좋으셨나 영화관에. 보다. 솔직히 5번 중에 한 번도 잠드시진 않으셨겠죠? 아유 잠들 필요가 없죠. 맨 처음에는 자막본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2번은. 그렇지 원래 세 외화가- 번째부터는 네. 이제 자막을 좀 안 봐도 돼요. 네. 아, 이제 화면을 대사를 볼 수 있죠. 아니까. 화면을 네. 보고 표정을 더 세세하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번을 본 거죠. 병 기자님은 이 영화에 그렇게 빠지신 이유가 4편까지 있는 그 원작에 대해서 아니요. 아, 나중에 너무 감동받아서 3번 본 다음에
그 책을 찾아가지고 책에 네. 나온 조그마한 설명을 더 보고 네. 나중에 가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인터넷을 아. 뒤져봐서 알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병 기자님 취향에 맞나 보다. 이런 왜냐하면 영화 스타일이. 저도 중풍에 걸려 쓰러진 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고향에서 4년 장학생으로 그냥 아무 대학이나 고향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라. 너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함께. 물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병수발 들어달라는 얘기 같은데 라고 했는데 서울 갈랍니다라고 떠나왔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 네. 그다음에 뭐 어린 시절에 그 시절 다 하루에 2끼 먹을 때도 있었고 예를 들면 밥을 그냥 끓여가지고 간장이나 김치 국물만 갖고 먹을 때도 있는 그런 시절들이었으니까 그 영화 벌새. 그 우리나라 영화 벌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우리나라 벌새? 네. 거기에 정말 주옥 같은 딱 하나만 꼽으란다면 선생님 제 인생도 저도 언젠간 빛날까요? 네. 라고 문장. 네. 이거 벌써 얼마 전 얘기 말씀하시는 얼마 거니? 맞아요. 그 학생들 학생들 얘기. 얘기.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 2018년 강남에서 차별받으며 영화예요. 사는 그 가난한 집 아이, 그 네. 여자아이가 그 운동권 출신의 그 네. 학원 선생님한테 묻잖아요. 저도 언젠가 선생님, 빛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언젠가 맞아. 빛날까요? 음. 그런 질문을 늘 던졌던 어린 시절의 모습. 네. 꼭 빛나고 말 거야라고 약속했던 어린 시절의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향에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서울 가야 돼라고 밀어뒀던 친구들. 네. 친구들과의 약속. 아. 이런 것들과 대비되면서 그러면서 근데 약간 그 세상을 좀 먼저 떠난 음. 그 나를 늘 인도해줬던 선배. 40살에 세상을 뜨긴 했지만 가남으로 그 지금은 저 어디죠 저쪽에 마석에 모란 거기에 이제 그 민주운동 역사묘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만 아. 평생 뭐 운동하고 또 위장 취업 노동자가 되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네. 한 번도 봉급을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 왜냐하면 봉급 타면 또 운동 자금으로 쓰거나 또 힘든 더 어린 노동자들을 먹이거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했는데 그래도 그 일이 계속되니까 한 번도 봉급을 제대로 부인 손에 쥐어보지 못한. 그러나 드디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봉급을 부인 손에 쥐어준 다음에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기자님께는 약간 그 저 펠렉의 그 꿈을 심어준 아저씨, 에릭 같은 형님 같은, 아저씨. 예. 그 생각 많이 했죠. 약간 본인의 삶이 투영돼서 좋아하시게 된 거네요. 그럼 영화가. 원래 사람이 자기가 선호하는 영화는 보통 자신의 삶에서 투영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막 트랜스포머 이런 거 좋은데. 네가 사람이 아닌가 보지.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적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화 바탕의 드라마적인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허구의 상상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이제 저널리스트 기질이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의 시대상과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부딪혀서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거 그런 정말 것들이 재밌죠. 인류사의 영원히 끊이지 않을 소재예요. 그렇지. 이민자의 이야기, 그렇지. 노동자의 이야기. 근데 거기에 어린애의 성장 예, 맞아. 성장 이야기까지 어른들에게 각종 영향을 받아서 이 그러니까. 안에서 다 섞이는 거잖아요. 막 섞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은 칼, 그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 뭐 정복자야. 하필이면 또 그렇지. 정복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정복자야. 아까 우리 교수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보통 이제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영토를 획득한 왕들에게 정복자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이것에 대한 전복이기도 하다. 그렇죠. 전복이기도 하다. 네. 그러네. 소설이 끝까지 가보면 역시 세인트 하시네. 네. 사실 굉장히 그 비참한 군상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 사실은 네. 노동자라고 이름돼 있지만 노예예요. 네. 네, 노예죠. 그죠? 네. 그런 농노보다 못해 이거는. 근데 어떨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맞아요. 노예 같은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은 법은 있어. 어쨌든 대만 유럽이니까 그렇지, 막 그렇지. 법은 있다 그래서 그 에릭이라는 형이 막 싸우다가 사실은 다치고 네. 그런 비참한 군산들 그리고 그들을 굴리고 있는 그 농장주 사실 약간 귀족처럼 그려지는 그분들 그분들이 인생이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종이장이에요. 한 녀석은 그저 여자만 쫓아다니는 주인집 남자죠. 네. 주인집 여자는 밤마다 외로움도 또는 그 서러움을 참지 못해 결국 남편을 잘라요. 네. 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그 에릭이라는 아저씨가 당한 사고가 과연 사고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맞아. 그 아들내미가 맞아. 한 번 그 비슷한 사고를 쳤거든요. 쳤어. 그때 봤을 거란 말이야. 예.
이 농장주의 양반은 제일 골치 아픈 놈이잖아. 그렇죠. 좌파잖아요. 네, 좌파야 좌파. 저놈은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네. 어라? 힘은 세 또. 또 힘은 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들내미가 그런 사고를 당할 뻔했네. 그거 근데 이제 만약에 슬금슬금 뒤로 갔구나 일부러. 저 자리에 네. 그놈이 있었다면 그 깔린 복선을 읽었네. 야. 야. 저는 그게 딱 그렇죠. 이게 네. 그냥 복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의도했다는 암시일 수도 있죠. 아슬아슬하게 한번 네. 피한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이건 100% 복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좀 더 흥미로워지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그 거의 마지막에 우리 펠레가 이제 그 마음을 탁 먹고 뭔가 각성해서 이제 떠나는 그 직전에 에릭이 어딘가로 끌려가요. 기억나세요? 처리해 버리겠다는 그렇죠. 거. 아, 네. 완전히 네. 죽여버리겠다. 쓸모가 없으니까 일도 이제. 제대로 못하는 데다 밥은 많이 먹지. 그치. 이제는 뭐 그러면은- 백치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 저는 왜 그 장면을 보면서 펠레가 뛰어나가나 했는데 그 알았던 거지. 매니저가 됐는데도 나에게 꿈을 심어준 사람이 버려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 언제 떠나지라고 하는 갈등을 깨끗하게 해소시키는 거죠. 음. 그래, 아. 이제는 떠나야 되는 이제 거야. 여긴 내가 떠나겠다. 있을 그게 때 뭐하고 비슷하냐면 쇼생크 탈출에서 그 앤디가, 친구가 네. 이제 탈출하자라고 할 때 네.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그 후배를 총 맞아 죽거든요. 총으로 네. 사살해 버릴 때 트리거가 그때 됐구나. 팍 그냥 결정을 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앤디 듀프레인은 떠나면서 시원하게 복수하지만 펠레는 그냥 떠나고 마는 헬렌 거죠. 떠나는 걸로 끝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소설 뒤편을 안 그려주니까 마지막에 사실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질 거기에 않잖아요.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가난한 여자와 부잣집 아들 간의 로맨스가 나오는데 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들의 뺨을 후려치는 그 완고한 진짜 세게 아버지. 때리더라. 계급과 계층 진짜 많은 얘기야. 예. 그다음에 국적과 네. 뭐 그다음에 인종과 이 모든 것들이 막 다 엉켜가지고 벌어지는 맞아요. 그러면서 북유럽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나가 거기에 사실 보여요. 어. 이게 1, 2, 3, 4를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음. 1편만 가지고는 살짝 이제 예. 보이긴 하죠. 야, 우리 각하가 이 책을 읽으시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불온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역이 안 정복자 됐다고. 성렬 또 이 생각 카르텔 정복자, 야. 좌파 학살자. 야, 에릭 같은 건 죽어야지. 나, 맞아야지. 아, 이 죽어야지. 맞아야지. 예. 정말 이렇게 예. 정준희 교수와 앉아서 미디어 얘기를 하지 않고 네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와 소설가 막 시류를 건너뛰면서 막 이제 퐁퐁퐁퐁 메뚜기 뛰듯이 이렇게 주제를 이어가니까 좋네요. 정치 없이 네. 재밌죠. 정치 얘기 안 해도 되고. 저희가 네. 평소에도 오늘 이 분위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계속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정준희 교수님 계실 때 병 기자님 또 한 번 모셔가지고. 아, 왜냐면 왜냐면 2시까지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땐 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저는 책임 못 져요. 아 그럼 그날은 병 기자님 오시니까 저는 안 오는 것으로. 죽을래? 나 혼자 감당하라고 그걸? 자,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엔 정준희 교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자기 방송에 자기가 도네이션을 했어요. 선술집에서 거스름 받은 모양이다. 진짜 웃긴다. 집 지켜준 사람들에게 팁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